오늘 밤 8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주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후보들이 모두 일어선 스탠딩 방식으로 자유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2차 TV 토론회에서 이 문재인 후보가 질문을 18개나 받으면서 이 문재인 청문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나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오늘은 끝장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장애에서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데 선거전 내내 역시 오늘 북한의 주적 문제 가지고 아마 더 이야기가 될 확률이,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특히 북한 인권 결여한 문제 관련해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그 당시 수석하고 비서실장 한 분이 북한한테 물어보는데 역할을 했느냐 안 해.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정치권이 정책보다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더군다나 정치 분야 지금 토론이다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당한 그런 2라운드 공방이 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것이 과연 어떻게 또 국민들한테 좀 다가올지 좀 걱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과거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도 과거지만. 그럼 지금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될 유력한 후보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오늘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과거는 과거인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현재의 그런 대책이라든지 현재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가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 검증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송민순 문건이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박태우 교수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오늘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적 논란을 포함해서 지난 토론회 때 나왔던 대북 송금에 관련된 인식, 그리고 햇볕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햇볕 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오늘도 그 주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토론회 때 그 스탠딩 토론이 별로 실효가 없었다. 그 스탠딩 토론이라는 게 이 선자세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스탠드가 선다는 얘기니까 스탠딩 토론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도 별로 그 스탠딩 토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이 스탠딩 토론이라는 거는 한 양자나 또는 삼자가 서로 동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 선자세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좀 나와서 이제 좀 이동하면서 상대의 질문도 하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데 사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5 후보가 하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그러한 이동하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한계가 있죠. 네, 한계가 있죠.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선자세로 그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건데,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지난 토론회와 달리 무슨 특별하게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우리 박 교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적 논란이나 뭐 여러 가지 안보 관련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좀 해묵은 논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 같은 경우 2000년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벌써 17년이 됐어요. 주적 논란은 2007년도 얘기고, 2007년도 그 송민순 회고록, 그 이제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할 때 북한에 물어봤느냐 물어보지 않았냐 논란도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7년도였고 2007년도 14 정상회담 직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2007년도 11월 달의 얘기이기 때문에 햇볕 정책 같은 경우도 그건 김대중 정부 때의 얘기고, 그래서 이러한 논란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선거에서는 어차피 상대방의 표를 가지고 와야 되고, 상대방을 어쨌든 특히 안보에 있어가지고 이념 논쟁의 틀에 가둬서 뭔가 표를 가져오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유혹을 받기 쉬운 게 지역 감정하고 이런 이른바 이제 색깔론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가장 유혹받기가 쉬워요. 표를 얻어오기 가장 좋고. 그래서 오늘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지난 토론회 때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간다면 이건 그야말로 토론의 의미가 없다. 안보를 얘기하더라도 한국의 지금 앞으로 변화할 안보 지형의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나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지나간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이제 현재와 미래의 어떤 안보 인식에 어떻게 작동되느냐 때문에 중요하긴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선거공학적으로 이념으로 상대방을 가두려는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은 좀 안보 논란을 하더라도 말이죠. 안보 논쟁 불가피하죠. 해야 되는 것이고 보다 좀 진일보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안보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토론이 좀 중요한 게
사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북한 인권 결의안 5번 매년 있었는데 딱 2006년도 북한 1차 핵실험을 한 그게 빼고 나머지 4번은 다 불참 또는 기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또 우리나라 헌법에 인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 정체성 문제고 이념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적지는 않아요. 대통령 후보로서 과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과거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보 문제, 이 문제는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지만 어떤 대통령의 아이덴티티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모두가 동의합니다. 북한 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는 같이 어울려 가지고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변혁이 없이 대화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캐캐먹으면 과거의 그런 대화 논리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면에서 한번 각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보아야 됩니다. 네, 어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도 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발언을 한번 공개했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시죠. 네,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우리가 찬성할 거다. 찬성해도 남북 관계는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 거죠. 이렇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의 말은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는 거고, 이 문재인 후보 측은 오래전부터 김만복 후보가 해왔던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손민수 회고록에 나온 그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의 그 가장 큰 쟁점은 이 기권 결정이 며칠 내려졌느냐예요. 지금 네. 2007년도 11월 15일, 16일, 18일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11월 16일 날 결정됐고 그것을 통보했다는 얘기고 저 네. 이제 전통 요즘 보도되고 있는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그 공개된 문건 그거는 그 이후에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송민순 전 장관은 16일 날 결정된 것이 아니다. 원래 15일 날 그 안보 조정 회의에서 토론이 있었으나 그것이 기권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서 송 장관이 끝까지 반대해서 다시 이 결정이 연기된 거다. 그래서 12월 20일 날 결정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송민순 전 장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에 조금 차이가 시기가 있네요. 결정적. 네. 이 시기가 조금 차이가 아니라 16일 날 결정됐느냐 기권 결정이 20일 날 결정됐느냐가 이 진위 논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근데 지금 문 후보 측이나 지금 이 송민순 전 장관 측 그리고 하태경 의원 등이 주장하는 것들은 아주 진위가 달라요 지금 네. 이 사실관계가. 네. 지금 네.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또 이게 국정원에서 이게 우리한테 받은 전통문이라면은 국정원이 이것을 얘기한 전통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공개하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네. 과연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여부 때문에 아직 공개를 미루고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양쪽에 아마 이런 주장은 계속 대선 때까지 팽팽하게 갈 것 같아요. 대선이 불과 뭐 이제 20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 17일인가 18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의 성격 자체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고 진위 논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대선 전날까지 딱 16일 날 결정됐다. 또는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20일 날 결정됐다라고 완전하게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거는 지리하게 한 보름 남짓 기간을 대선 때까지 대선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밝혀질 것 같지도 않고 대선 대선 정국에서 정국에서 상당히 선거 공학적으로 작동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이것에서 조금 더 한 진일보 나가서 현재 안보 지형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밝혀진다 한들 밝혀지는 것은 결국 표에 관련이 되는 거죠. 아까 네. 우리 박 교수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한 말씀 좀 보탤게요. 지금 과거의 캐캐묵은이라는 말씀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논란이 과연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가를 우리 보자는 겁니다. 네. 근데 주적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면 같은 관련이니까 저는 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말이죠.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도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 군부는, 북한의 정권은 그야말로 주적 맞죠. 예. 근데 북한의 동포라든지 전체적인 북한은 우리의 또 협상 대상이고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주적이에요. 그러나 외교적 관점이나 통일 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적이라고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사실관계가 틀린 게 다들 아는 얘기고 이미 다 보도가 나온 겁니다만 대한민국 국방백서에는 현재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자꾸 주적이라고 표현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그 후보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렇지만 북한은 적 맞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본의 아니게 자꾸 이런 논란이 그야말로 또 강조합니다만 우리의 안보의 지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네. 안보적인 거, 외교적인 거 다 같이 고려하는 그런 좀 고차원적인 그러한 논란이 되지 못하고 주저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대북선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햇볕정책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무슨 뭐 장학규제 일문일답도 아니고 그래서 수준 낮은 안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보다 진일보한 그런 안보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네, 오늘 TV 토론회에서 보다 진일보한 안보 논쟁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최창렬 교수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있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94년도에 북한 핵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제네바 합의 만들고 그때는 제가 봐도 한 뭐 종기 정도 됐어요.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기를 놓치고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뭐 북한 정권의 대화를 하면서 믿은 측면이 있어요. 안 한다니까. 그러나 결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핵무기도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미사일 기술 ICBM 또 SLBM까지 좀 상당 부분 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종기가 아니고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대화만 가지고 풀릴 문제나 압박과 대화를 같이 하는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우방국들과의 조율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 이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국군 통수권자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과 연계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북한에서 그런 현상이 있으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물어볼 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아니, 물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언제 물어볼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논란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네. 박 교수 얘기가 맞죠. 북한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거죠. 북한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근데 거기 나온 5명의 후보가 저는 생각이 똑같다고 봐요. 북한은 주적 중에 주적이죠.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군부 집단이고 북한의 그 정권 수뇌부는 있어서는 안 되는 비이성적 집단이고 북한은 비이성 국가예요. 정상 국가가 아니죠.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얼마나 수준 낮은 논란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일단 오늘 8시에 그 YTN에서 생중계가 이어지는데 그곳에서 좀 더 진일보한 이 토론회 내용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색깔론을 한 손에 들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손에 들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정확한 행보를 보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햇볕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공과 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전 그런 게 참 불만인 게 안 후보가 전 공과 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햇볕 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네.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어요? 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선거 국면에서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네. 선거 국면에서 나오다 보니까 햇볕 정책은 사실은 그 김대중 정권의 상징 같은 정책이에요. 단지 안보 관련 대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전체의 정책을 규정짓는 그런 성격이 분명히 가미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표 운운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접근이다. 공과 과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 선거가 말이죠. 지나치게 자꾸 이념 논쟁으로 가고 이념이라는 건 정말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 국가가 얼마나 시장에 개입하느냐의 문제, 국가와 시민사회의 어떤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하느냐 그렇지 않냐의 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예, 예. 이게 사실은 보수와 진보의 건강한 논쟁이에요. 이걸 갖다 지금 안보에 지나치게 자꾸만 틀을 지어서 하려는 양쪽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분명히 정도차가 있죠. 네. 바로 그런 점에서 또다시 지금 대북 정책 가지고 햇볕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공격하는 거, 그건 맞지 않는 거고, 네. 그리고 반드시 주적이냐 아니냐고 묻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건 바람직한 질문이 아닌 것이고, 대북 송금도 벌써 2000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다 정황과 맥락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다시 봉하마을 가는 거 당연히 가야죠.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른바 보수 진영의 후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야말로 지금 21세기를 지향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봉하마을 간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지나치게 이념의 틀에 스스로를 막 가두고 상대를 갈라치게 하고 아까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정치인들이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게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거 그리고 안보 논란에서 뭔가 이득을 보려 하는 거
이런 거야말로 아주 구태한 선거 행태이기 때문에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자정을 보여야 되겠죠. 언론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저도 네. 지적하고 있고 딴 분들도 지적하고 있고 그 너무 약간의 이제 좀, 관점은 예. 다르지만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건강한 토론으로 가야 돼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네.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또 압박할 것인가 같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 대선 후보란 분들이 나와서 항상 상대를 몰아가려고 말이죠.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가둬가지고 그를 이 갈라치게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은 누가 됐든 간에 그건 아마 우리 유권자들이 심판할 겁니다. 유권자들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네. 과거처럼 그러한 걸로 표를 얻으려 한다면 그런 시도가 만약 있다면 다수 후보다 네. 그건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서 오늘 토론에서 뭔가 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주적 논쟁을 가세를 했었는데 이게 당의 정책 방향과 좀 다르다,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동영 상임 선대위원장도 마치 안 후보의 주적관 이런 거 가지고 뭐 시대착오적이다 이러는데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아직 후진성을 못 면한 거예요. 정당 정책 이념과 노선으로 정확하게 재편돼 있어야 되는데 지역으로 분류되고 그러니까 막 당내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단일 대우가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적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보 문제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한반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걸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자만 빠졌지 국방백세는 적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강조한 거고. 그러니까 주적이냐 적이냐 그게 무슨 차이예요? 국방백세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적이라는 거. 그러나 동시에 평화통일에서 대화를 하고 그럴 상대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 말이죠. 국군을 통수권을 행사해야 되고 앞으로 무슨 비상사태가 있으면 국민을 단합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여기서 뭐 전략적 모성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 곤란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도 다소 중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주적이냐 아니냐를 나서 분명히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은 많이 이해하고 있다. 물론 뭐 햇볕 정책에 과거에 뭐 기여한 바도 있고 잘못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착오적이라는 발언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두 분의 의견이 조금 같으면서도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홍준표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돼지 흥분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자, 어릴 때 잘못이니 좀 용서를 해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기도 했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홍 후보께서 그 자서전에다 그런 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나이도 어리고 젊고 혈기방랑하고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렇다 치면 그냥 혼자 기억으로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할 이야기를 갖다 책에 써놔가지고 뭐 과거에 재탄 삼탕 했다고 합니다만 대통령을 하겠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사과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건데 사실 좀 누가 봐도 일반 대학생이나 여성분들이 봐도 아니 왜 대통령 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 깨끗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네. 뭐 사과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네. 보겠네요. 저는 이 홍준표 후보의 발언 이게 지금 꽤 며칠 가는 것 같아요. 네. 수그러들지 않는데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네. 자서전에 이것을 쓴 것에 대해서 뭐 홍 후보 스스로가 뭐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후보를 검증하는 여러 측면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중요한 것이고 리더십의 형태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어떤 성격 인식 이런 것들 뭐 이념도 네. 중요하겠죠. 네. 근데 역시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도덕성 문제예요. 네. 도덕성 문제가 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도덕성이 있고 없는 거는 부정부패와도 관련되는 것이고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결정적인 게 정경유착이잖아요. 네. 그럼 정경유착이라는 게 산업화 시대에 그 쌓인 응축되는 그런 모순과 비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예. 그 도덕성은 이건 성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과거의 문제로 치부되기 좀 어려운 문제예요. 홍준표 후보로서는 대단히 억울할 거예요. 2000년 대학 1학년이면 언제입니까? 기억도 안 날 텐데 그건 자신이 스스로 인정한 거란 말이죠. 네. 예. 가담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글에 써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과를 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이걸 다른 문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공세를 취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이건 공동 정범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다른 당 후보는 네. 다른 네. 당 측에서 그러나 이 부분은 보다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네.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사퇴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로 치부된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분명하게. 네. 예. 오늘 밤 YTN에서 생중계되는 TV 토론회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지율이 좀 반등하고 있질 않은데요. 당내에서도 사퇴 압박, 또 지지 단일화 이런 논란이 있는데 미리 이런 걸 좀 전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정말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본인은 계속 완주하겠다고 하는데 역시 선거에서의 결정적인 가늠자는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정치 자체가 지지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후보고 훌륭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율이 나오질 않으면 여론조사에서 일단 동력을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도대체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으니까 바른정당으로서는 단일화를 모색하는 거는 사실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죠.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고 아까도 저희 화면에 보니까 정말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것을 보수 유권자들이 잘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신의 지역구잖아요. 예.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지를 잘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만약에 유승민 후보와 이제 홍준표 후보 등등이 이렇게 단일화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더 나아가서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와도 연대한다 이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 1대1 양강 구도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구도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유승민 후보로서는 대단히 진퇴양난인데 네. 선거공학적으로 완전히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사퇴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볼 때 네. 우리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꼭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2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가 게시판이 마비되는 등 좀 곤란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오늘도 뭐 심 후보의 평소에 그 스타일로 봐가지고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타 대통령 후보의 정책의 빈약함, 그 논리적 모순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 물론 뭐 이제 어떤 특정 후보를 좋아하다 보면 뭐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하는데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또 유승민 후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선의 막판 변수로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연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또 대우가 흐트러치는 거 아니냐 이 문제하고 아까도 얘기한 우리 외교무 변수들 그다음에 또 누가 말실수를 하느냐 네거티브 대응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얽혀 있는데 네. 사실 오늘 보니까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에서 16명의 의원들이 원래 오늘 5시인가 의총을 소집해 놨는데 오늘 네. 방송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할 것 같습니다. 그럼 33명 의원 중에서 16명 이렇게 지금 유승민 후보 이렇게 가가지고 30% 이하로 지지를 받으면 다음에 정당이 어디를 가느냐 존속이나 가능하겠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또 하나의 만약에 안철수 후보하고 연대 파장이 크고 홍준표 후보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파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한 5, 6%만 올랐어도 이런 문제는 없는데 3% 이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네. 좀 후보 토론회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모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V 토론회의 경우에는 2차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7%포인트가량이 떨어지는 등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TV 토론회 이후에도 지지율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요, TV 토론회가 지지율을 저는 뭐 극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낮아요. 이건 이번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토론회의 일반 성격으로 볼 때 어쨌든 지난 토론회 때 그 1차에 비해서 2차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여유 있고 이런 뭐 잘했다라는 평도 좀 있긴 있었어요. 단지 너무 단답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1차 때 경직된 것에 비해서 좀 잘했다라는 것이지 뭔가 이게 특기할 만한 인상적인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단지 심상정 후보가 대단히 이제 독보적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건 뭐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평가이긴 해요. 오늘은 이제 이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이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보다 좀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준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토론회에서 어느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발군의 실력을 보이기 이전에는 네. 그 지지 성향이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정치공학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은 사실은 꼭 그런 것보다는 다른 요인인 것 같아요.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이긴 한데 보수나 진보 양쪽으로부터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는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예. 제가 봐도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국민들이 검증할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만 TV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많다고 봅니다. 신문을 읽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세히. 그러니 TV를 통해서 보는 건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보수표가 많이 흩어졌다가 조금씩 이제 보수표가 좀 결집이 되는 게 보이는 게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조금씩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 진영에서 빠져나온다. 그럼 오늘 이제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또 어떤 노선을 호남의 햇볕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냐 아니면 보수 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안보 간에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 것이냐 여기에서 또 약간의 그 지지율의 추이가 바뀔 것이다. 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TV 토론도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TV 토론회 전망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과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밤 8시에 YTN을 통해서 이번 3차 TV 토론회가 생중계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